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과학인 이정모 시즌 1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심층 탐구 천동설은 과학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걸 형제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두 사람으로,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비행기, 동력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 형제가 아닌가 했는데, 갈릴레오가 이름이고 갈릴레이가 성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누구나 다 한 번쯤 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이론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정모 관장님을 모시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천동설과 지동설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관장님은 처음에 언제 하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 알았죠. 근데 갈릴레오야, 갈릴레이야 그랬는데 예. 우리는 보통 갈릴레오라고 쓰면 다 편집자가 갈릴레오로 바꿔줘요. 왜냐면 예. 갈릴레오 성이니까. 그렇죠. 어른한테 이름 부르면 돼. 성을 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다 갈릴레오라고 책했습니다. 아. 갈릴레오 갈릴레를 다 쓸 게 아니라면 예. 왜 그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는 너무나 훌륭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친근감을 가져요. 친근감의 뜻으로, 그러니까 존경의 뜻으로 친근하게 갈릴레오라고 부릅니다. 아. 갈릴레이가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거군요. 이름을 부릅니다. 예. 친근하게. 근데 우리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차마 이름을 못 부르고 예. 이렇게 그가 못하고 저거 황희정승 해야지. 그게 뭐 하면 안 되잖아요. 황희 씨 이름은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갈릴레오 하는데 그 저는 한때는 갈릴레오도 갈릴레오라고 했는데 우리도 막 주장했는데 요즘 안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갈릴레오가 훨씬 편하구나. 그 뭐 이따가 책 소개도 하겠지만 책 제목도 갈릴레오로 하는 제목도 있고 갈릴레이로 하는 제목도 있더라고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갈릴레오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42년,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78살을 78세까지 네. 산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긴 수명 아닌가요? 장수했죠. 장수했는데 그 당시도 아마 평균 수명이 한 40살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40살의 평균 수명이 뭐냐면 어릴 때 유아 사망이 워낙 많았어요. 예. 유아 사망 많기 때문에 버틴 사람은 좀 예. 늦게까지 좀 풍족하고 그러면 상태 좋으면 뭐 요즘처럼까지 뭐 80살 다 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50살, 60살, 70살까지 꽤 적진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저는 갈릴레이 그냥 네. 그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갈릴레오 하면 딱 떠오르는 얘기가 종교 재판 그 당시에 재판을 받고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얘기한 게 사실인가요? 그 나중에 나도 좀 책을 봤더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갈릴레오가 종교 제품 맞고 나와가지고요. 예.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금 된다고 나오는 판인데 그 와중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그러겠어요. 속으로 마음은 품을 수 있을정정 감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래도 어차피 지구는 도는 게 사실이니까 예. 그걸 우리의 입으로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데 갈릴레오의 입을 통해서 했어야 근사해 보이고 권위가 들어가니까 갈릴레오가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그 과학 격언인들이 있는데 그게 많은 것들이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야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언명을 다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안 한 거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뭐 우리가 꿀벌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 아인슈타인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는데 우리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했어야지 믿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사실 뭐 물리학자지 그 사람이 무슨 생태학자도 아닌데 생태학자도 아닌 사람이 말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거기에다 가치를 둘 필요는 건 아니잖아요. 권위를 빌려서 그 말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또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대요. 예. 이게 뭐냐 자기가 해놓고 이거 권위를 실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했다는 거죠. 비슷한 게 뭐냐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하면 다 제우스의 자식들이야. 그 시골에 있는 사람. 남들이 보면 제우스는 맨날 바람을 펴야 되는데 왜냐면 저 시골의 마을에 신이 있는데 너네 신은 뭐야? 별게 없어 보이네. 그렇잖아요. 야 그게 사실은 우리 제우스가 바람 펴서 난 사람이 우리 마을의 우두머리였어.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 혈통이 그
권위가 있는 혈통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권위를 빌려오는 거죠. 권위를 빌려오기 위해서 누가 한 말이야, 갈릴레가 한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야, 제우스의 우리 자식이야, 아리스토텔레스 하신 말씀이야, 뭐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악법도 법이다. 이것도 그 지금 추정하건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뭐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천동설은 이제 지구가 고정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성이나 별 이런 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죠. 하늘이 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그렇죠. 것들이 돈다. 그게 지구 중심설인 거죠. 지구는 가오를 갖고 딱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고 딴 게 돈다. 예. 그리고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 이런 거죠. 지구가 움직이려니까 지구는 누굴 도냐? 태양 중심을 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동설, 천동설과 지동설. 이제 천동설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이제 지동설이 나온 거죠. 그 좀 관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PPT. 근데 이한기 기자님은 예. 천동설이 맞는 것 같아요? 지동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구는 도니까 일단 그 지구가 멈춰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그냥 뭐 다 같이 도는 거 아니에요? 우주라는 게? 꼬마애들에게 물어봐요. 야,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그러면 쳐다봐요. 관장님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죠? 야, 지동설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 애들 1초도 고민하고 얘기해요.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책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3초쯤 고민해요. 아이 뭐 우리 선생님도 자기 선생님에게 배웠겠죠. 그 책 쓴 사람도 단책에서 봤겠죠요.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야 저기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네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구가 자전한다고 느끼나요?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자전도 공전도 못 느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건 다 지구 도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 저기 정동진 가잖아요. 11월 31일 날. 11월 31일 날 딱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가보면 청춘 남녀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 우리 새해도 뜨거운 사랑하자. 막 말했더니 없어요. 정동진의 12월 31일 가면요 딱 두 부류입니다. 예비 중상가 부모님. 그다음에 예비 고상가 부모님. 그래서 얼굴에 투지가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소원을 빌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러니까 천동설은 과학일까 하는 이 주제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정동진에 가서 가면 가지 마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추위를 피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해가 딱 보이잖아요. 해가 보이는 순간 모든 분들이 소리를 칩니다. 왜 슬라이드가 딱 나와야 될 시간인데 천동설 과학일까 다 보였어요 슬라이드가 왜 태양이 보이면 모든 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영이야 철수야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네가 왜 특목고에 가야 되는지 네가 수학을 열심히 했는지 이런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게 모든 부모님들이 영이야 철수야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라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부모님도 철수야 영이야 지금 지평선이 동쪽을 향해 기울고 있는 게 느껴지니라고 말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거잖아요. 태양이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느끼고 말하는 거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떠오른다가 아니라 지구의 지평선이 동쪽을 향해서 기울고 있다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 태양이 떠오른다고 천동설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는 느끼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말하는 거 완전 천동설주의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동설주의의 우두머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이에요. 자, 황희정승하고 이제 중학생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 황희정승이. 중학생이 중학생이 더 많이. 황희정승의 지금 중학생이요? 그렇죠. 뉴질랜드 어딘지 알았을까요? 황희정승이요? 맹글로브 숲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제 중학생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23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우리와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갖고 그렇죠.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전 세계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하고 박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박사들이 수백 명씩 배출되고 있어요. 아는 거는 우리 택도 없는 분인데 왜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뭘 연구하냐면 그의 생각하는 방법, 논리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대학에서 뭘 전공하든지 상관없이
첫 번째 개론 시간은 다 아리스토텔레스 등장해요. 그렇죠. 다 모든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학문의 조상이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 그의 권위를 빌고 싶은 거죠. 왜? 그의 사고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주의 우두머리라면 예. 아무렇게나 대충 천동설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 같잖아요. 예. 거기에 시작점이 바로 사원소설입니다. 물, 불, 공기, 흑이에요. 사원소설. 네 개의 원소로 예. 이 세상은 이루어졌다. 예.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물불 공기요, 뭐 책상도 물불 공기요 흙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류력을 발견한 뉴턴이 예. 그러니까 만류력도 발견하고 위본도 발명했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잠깐 짧아요. 음. 짧고 평생 뭐로 살다 죽었냐면 연금술사로 살다 죽어요. 아. 왜냐면 납도 물불 공기역으로 돼 있어. 예. 금도 물불 공기역으로 돼 있어. 네 개의 원소로 돼 있으니까 야 납에 있는 물불 공기역의 비율만 살짝 바꾸면 금을 만들 수 있겠네. 이 꿈을 꾼 거죠. 연금술을 한 겁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왜? 만물이 물불 공기역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술에 성공한 사람은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밖에 없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원소는 물불 공기역 4가지가 아니라 저 주결편 118개가 있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땐 104가지였어요. 예. 사실은 우주에는 9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근데 어쨌든 4가지 원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4가지 원소에는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공기의 자리는 위쪽이에요. 왜냐면 예. 풍선탄이 위로 가니까 예. 공기와 물 누가 위냐. 예. 사고 실험해야 되는 거죠. 풍선을 가지고 물속에 아무리 갖고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뜨죠. 뜨잖아요. 부력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필요 없는데 부력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풍선은 자리가 위쪽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손만 딱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풍선 위에 올라가냐면 공기의 자리는 물보다 위니까 위 쫓아가는 거죠. 예. 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이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흰 구름이요. 기체? 어렵습니다. 이게 액체? 액체예요. 액체인가요? 액체예요. 기체 수증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 주전자에 물을 담고서 막 끓이잖아요. 예. 하얀 김 나오죠. 예. 하얀 김은 수증기가 아니에요. 그 물이에요, 물의 김. 원래 수증기 뭐냐면 주전자 주둥이에 한 2cm 정도 투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수증기인 기체인 수증기가 있는 거예요, 투명하게. 근데 그게 그새 식어가지고 하얀 아주 작은 물이 입자가 된 게 김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흰 구름의 액체인지 알고 있었어요. 봐서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야 구름이 왜 비가 돼서 얘기했어? 저 구름은 물이야. 물의 자리는 공기보다 아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비가 타서 내린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엄청난 사유의 힘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불을 피워두면 또 불은 항상 위로만 올라가잖아요. 예. 아까 불의 자리는 저 위인가 보다 또 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이제 흙의 자리예요. 흙의 자리가 위일까 아래일까인 거죠. 흙의 자리는 그러니까 저건 사실 쉬워요. 흙탕물 놔두고 가만 놔두면 흙이 가라앉잖아요. 예. 또 호수에다가 이제 배를 띄워 하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흙의 자리가 저 위쪽이라면 예. 우리가 던진 돌은 하염없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돌은 어느 순간 멈췄었다가 공기를 뚫고 호수를 뚫고 호수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예. 아리스토텔은 왜 그러냐? 흙의 자리가 아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물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층위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아래에 흙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공기가 있고 불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예요. 땅 위에 물이 있고 그 공기가 있고 저기 별처럼 뜨거운 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가장 완벽해야 되는 입체예요. 근데 입체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뭐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완벽한 입체는 공이에요. 왜 공은 중심만 지나가야 하면 무수히 많은 대칭면과 대칭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완벽한 입체가 공이야.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는 공처럼 생겨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위고 어디가 가장 아래일까? 그러니까 우주를 양파처럼 깐다 생각하면 표면이 가장 위인 거예요.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표면이 가장 위야. 그럼 표면이 가장 위면 어디가 가장 아래겠어요? 땅 한 가운데. 그렇죠. 중심이 한 가운데겠죠. 핵. 그러니까 공이 우주인데 공에서 가장 위가 표면이라면 그렇죠. 가장 아래는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정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왜 공처럼 생긴 우주에서 가장 중심에 지구, 흙, 어스가 있고
아,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공기가 있고 그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동심구, 여러 개 이제 구가 있는데 수정처럼 투명한 공들이 있는데 마지막 공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천동설 우주관을 보면 한 가운데 예,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한 가운데 지구 있고 예. 달 있고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있어요. 천왕성, 향성 없었어요. 예. 왜? 망원경이 없어서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공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저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을 관찰합니다. 저기 화성이거든요. 예. 화성이 앞으로 쭉 가다가 멈춰서 뒤로 와요. 예.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냐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평선에 보면 화성은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뒤로 가다 앞으로 가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못 본 척해요. 나 설명하지 못하겠어. 나 못 본 척할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화성을 봤더니 화성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윽박질러요. 예. 여보게 이서방 뭐 화성이 발이 달렸나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게 말도 안 돼. 쫓아내버려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고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는 기가 막힌 장치를 붙이는데 바로 주전원이란 겁니다. 예. 주전원이 뭐냐면 화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데 예. 지구 주변 궤도 위에 중심을 둔 작은 원을 돌면서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화성이 지구를 돌면서 가니까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화성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걸 좀 보여준다는 거죠. 기가 막힌 그러네요. 장치죠. 저 원을 하나 붙였죠. 어차피 원 운동을 하잖아요. 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 운동을 한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체계에 흠집을 주지 않으면서 화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한 장치죠.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다른 장치를 붙이고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장치를 붙여요. 천동설 우주는 점점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바로 이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할 때까지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죽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예.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폴란드에 있다가 예. 파도바 대학, 이탈리아 최고의 대학으로 유학을 와요. 유학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서 천동설이 틀린 게 아니라 천동설도 좋은 설명인데 또 다른 방법에 지동설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체 회전에 대하여 천구 회전에 대한 책을 씁니다. 1543년에 책을 쓰고서 1543년에 죽어요. 저 당시는 지동설 말하면 불태워 죽일 때잖아요. 예. 불태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3월 25일 날 책을 내고 5월 25일 날 아파서 죽어요. 그러니까 책 나오기 직전부터 이미 아팠어요. 아플 때인데 책을 내고서 곧 들어가셨어요. 그 다른 사람은 불태워 죽였어요. 저 책은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읽게 해야죠. 그렇죠. 적어도 저 사람은 불태워 못 죽였으니까 저 책이라도 책을 불태우고 책을 못 읽게 되는데 책이 금서가 된 건 무려 63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60년 더 됐어요. 왜 그러냐면 책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치, 거예요. 이해가 돼야 금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금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 금서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 그 천동설 어떻게 천동설에서 화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전원인 게 필요했잖아요. 예. 그 아까 다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주전원이 있어야지 저 주전원이 있어야 주전원이 있어야 화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저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참 좋은 방법인데 또 방법이 있어. 뭐냐면 태양하고의 지구 자리를 맞바꾸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 지구 자리에 오고 예. 다음 단계에서요. 태양이 지구 자리에 와 있고 태양과 지구와 달이 태양 자리에 와 있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태양 주변을 지구, 화성이 돌게 돼요. 근데 공전 반지름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지구의 1년 365이고 화성의 1년 687이거든요. 지구에서 보면 화성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역행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중심에 있어도 되고 태양이 중심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특별히 오리제 지동설이 간단하지도 않아요. 저기 봐요. 원이 몇 개 있어요. 태양 주변에 지구 궤도, 화성 궤도 2개 있잖아요. 예. 왼쪽에 봐도 지구 중심에 원이 2개 있죠. 예. 복잡도가 똑같습니다. 원 2개잖아요. 근데 화성만 놓고 보면 그런데 다 같이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을 보게 되면 지동설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고 천동설이 지구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설계도가 이렇게 돼요. 지동설 얼마나 간단합니까? 태양을 좀 딱 돌면 되잖아요. 근데 천동설은요 되게 복잡해요.
설계도가 되게 아름답긴 해요. 장미꽃이 아름답긴 하지만 예. 설계도를 그릴 수도 없어요. 이한기 기자님이 이한기 기자가 조물주예요. 하나님이야. 예. 태양계를 설계할 때 1번 지동설, 2번 천동설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겠어요? 1번이 쉬울 것 그죠? 같아요. 간단한 게 최고죠. 우리 12세기부터 왜 오콤의 면도나 이런 거 하면서 예. 제가 간단하게 설계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오른쪽은 설계도 복잡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아요. 꼬마 근데 애들이 오른쪽 패턴이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근데 꼬마애들에게 뭐 로봇과 코딩 이런 수업 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달짜리 수업이다. 저 조금씩 늘려다가는데 이미 코딩을 좀 아는 친구들이 있어. 예. 이 친구 옆 친구들에게 약간 우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는 명령어를 막 넣습니다. 예. 코딩이 길어져요. 예. 나중에 버그가 나면 찾기도 어려워. 예. 그다음에 점점점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간단한 게 최고인 거예요. 옛날에 천동설 주자들이 정말 천재였어요. 저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도 예.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날짜를요. 예. 어. 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100년에 한두 명 그랬어. 100년에 한두 명. 근데 음. 지금은 천문학과만 가면 아무나 다 해요. 왜? 설계도가 간단하기 때문이죠. 근데 너 복잡해서 코페르쿠스에게 복잡해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도 만들지 못했던 거고. 아. 근데 그걸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죠. 근데 갈릴레오는 옛날에 코페르쿠스가 공부했던 파도바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어요. 예. 그 당시 수학과 교수, 파도바 대학이라면 요즘을 치면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MIT를 합한 것만큼 권위가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예. 거기에 수학과 교수라면 유럽에서 가장 천재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예. 근데 그 당시 수학과 교수의 연봉은 신학과 교수 연봉의 12분질밖에 안 돼. 어. 그러니까 신학 교수 한 달 월급 갖고 1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레오는 되게 생활이 궁핍해야 되잖아요. 예. 궁핍하잖아요. 잘 살아요. 음. 재주가 많아요. 무슨 재주? 이 사람 재주가 1번이고요. 아부. 아부의 천재예요. 책 쓰면 무슨 다른 사람은 아버지께 바칩니다. 스승님께 바칩니다. 타락한 네. 두 딸에 바칩니다. 네. 있잖아. 이 사람 안 그래요. 책 쓰면 무슨 왕자님께 바칩니다. 무슨 공주님께 바칩니다. 왕자 공주 기분 좋아서 선물 주고 이런 식이죠. 세계 최고의 센 집안과 친하게 메디치 가문이 되게 세거든요. 메디치 가문이 가장 교황을 많이 배출한 거예요. 그다음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 유학생들 많이 오잖아요. 유학생에게 하수치고 과외하고 그렇습니다. 또 손재주가 좋아서 계측기구 잘 만들어 잘 팔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천동설을 이해한 거죠. 예, 이해하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동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 책을 이해하고서 지동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로마 카톨릭스 야 이거 금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은 거죠. 예. 코페르니쿠스를 읽고 이해한 한 사람이에요. 음. 하고니까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갈릴레오 너 겁도 없냐? 어서 지동설 이야기하고 다녔어. 너 입 닥치고 살아. 죽기 싫으면 입 꼭 다물고 살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 예. 과학자가 예. 교회가 입을 다물고 산다고 다물고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자기가 그 직접 그 사실이라고 예.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이제 입 다물고 살 수 있어요. 과학자라고 목숨이 예. 두 개가 아니에요. 너 죽을 줄 알아. 그래 입 다물고 삽니다. 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근데 자기 친구가 교황이 돼요. 매지가 친구가 이게 약간 든든해져. 설마 내 친구가 날 불태워 죽이게 하겠어? 그래도 또 파도바 대학에서 피렌체 대학으로 옮겨가요. 예. 수학교에서 옮겨가는데 그러면서 메디치 가문의 궁정철학자가 돼요. 궁정철학자 월급은 신학자 월급보다 더 많아. 투잡인데 그러니까 수학과 교수 월급 받고 궁정철학자 월급도 받는 거죠. 예. 궁정철학자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과외 선생이에요. 왕자님 공주님 가르치다가 왕이 좀 심심해 보이면 지적인 것처럼 보이는 얄팍한 대화를 나눠주면서 왕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갖게 하고 예. 또 그러니까 선물 받고 이런 삶이죠. 근데 든든한 백도 생겼겠다, 좋은 직장도 생겼겠다. 아 이제는 천동설도 아니고 지동설도 아니 지동설 확실히 맞는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었잖아요. 예. 확실한 증거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망원경이 필요하죠. 예. 망원경은 1608년에 르페르 셰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안경공이 발명해요. 예. 그 발명해가지고 어떤 그 이듬해 1609년에 어떤 사람이요 이탈리아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탈리아 귀국을 해요. 예. 소문이 짱 납니다.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사왔대. 망원경이 이런 모양이래. 갈릴레오는 그 망원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걸 뭐냐 피렌체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였잖아요. 도시가 예. 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총독님 지금 적들이 서들어오면 코앞에 왔을 때 알잖아요. 예. 이 망원경에서 몇 킬로미터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음. 아 그래? 납품해야 합니다. 망원경을 남이 만드는 망원경을 지가 더 좋게 만들어 재주가 있는 사람이 더 좋게 만들어서
군수물자 납품하는 거예요. 군수 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남는 산업이죠. 그런 제주도 있었던 그 모양이네요. 사업의 재주가 인삼이에요. 만능 탤런트가 있었네요. 그렇죠. 저 뒤에는 이제 그 귀족들도 또 너도는 망을 사잖아요. 다른 사람은 망원경으로 뭘 하냐면 적의 동태를 살피든지 숲에 동물을 볼 때 딱 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봐요. 하늘을 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목성의 달을 4개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난 2009년은요. 유엔이 정한 국제 천문회였어요. 예. 유엔이 왜 국제 천문회 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1년 내내 천문 행사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갈릴레오가 망원경 하늘을 본 지 400주년 된 걸 기념한 거예요. 400주년 기념이네요. 아니 400주년 뭐 갈릴레오 항해 뭐 대단하고 400주년 됐다고 400주년 다음에 400년 뒤에 행사를 해. 대단한 게 발견. 갈릴레오 목성 달을 4개 발견한 거였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데 그 당시에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였습니다. 야 너 철수랑 놀지 마. 아니 철수가 뭘 했는데 이제 철수 그 자식이 아리스토텔레스 의심했네. 뭐 철수가 아리스토텔레스 의심했다고 야 그 새끼 안 되겠네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의심할 수도 없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했냐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지구에서 돈다 그랬어요. 근데 목성에 달이 4개가 있대. 이 얘기 뭐예요? 적어도 4개는 지구를 도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목성을 돌고 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흠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궁금한 게 이게 그 망원경이랑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뭐 본인이 만들었건 뭐 네. 어떻게 접했건 그게 연결이 안 됐으면 진짜 지동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겠다라는 것하고 당시 그 1600년 초반이니까 그때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 이런 것까지 관측이 가능할 정도 성능이었나요? 좋았던 거죠. 그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 목성 주변에 뭐가 있는데 없어졌다가 나타나 또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거야. 그 목성 주변을 도는 거구나. 그 정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면 뭐 좀 몇백 년 전인데 네. 상당히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아주 뛰어났죠. 제 선체 관측. 손재주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목성 4개 있단 말이에요. 달 봤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거 뭐야 아리스토텔 엉터리 말할 수는 없어요. 잘못은 맞아. 하지만 과학자들 지식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리스토텔을 한번 세심하게 한번 따져봐야겠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목성에 달 4개가 있다고 지고 저게 지동설 증거는 아니에요. 나무 다 돌고 목성은 4개 돌면 되잖아요. 또 많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성이었어요. 금성은 밤하늘에서 볼 때요. 달 다음으로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서쪽에 보이죠. 그걸 개밥바라기 별이라 합니다. 황석영 씨 소설에도 있잖아요. 왜 개밥바라기 별이냐면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밥을 하려고 막 불을 떼서 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개들이 속상한 거 잘 배고프니까 나도 밥 줘 왈왈왈 지저대요. 그러니까 개들이 밥 달라고 한들 때 뜨는 별이라서 개밥바라기 별이었던 거예요. 새벽에 뜨는 별을 동쪽에 뜨는 그 샛별 산소가에 나오는 계명성, 계명성 동쪽에 발 때 그거죠. 한밤중에 안 보이고 새벽에가 보이고 새벽에 동쪽에 초저녁에 서쪽에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망원경으로 봤더니 아무리 밝게 봐도 우린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봤더니 작게 보였다 컸다 보였다 하는 거예요. 크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금성이 지구를 돌면 어떻게 했어요? 달처럼 모양은 바뀌더라도 크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았다 커졌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금성이 지구를 돈다는 게 아니죠. 태양이 있고 금성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금성을 볼 때는 조금밖에 보이고 금성이 삥 돌아서 태양 가까이 보면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증거가 쌓이니까 아이가 이젠 천동설도 맞고 지동설도 만든 게 아니라 지동설만 맞고 책을 써야겠구나 하고 쓴 책이 바로 이거예요. 첫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오의 두 우주책에 대한 대화란 책입니다. 저 책은요 지구 역사상 최초의 교양 과학서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나왔던 과학책들은요 다 전문가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갈릴레오인 거죠. 갈릴레오죠. 근데 저 표지 자체가 이제 재밌게 써 있잖아요. 세 사람이 4일 동안 천동설과 지동설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연극 대본처럼 쓰여 있습니다. 연극 대본처럼 이거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요즘은 보면 갈릴레오 틀린 얘기 많거든요.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굳이 저걸 그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재미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 대화에는. 그게 보면 살비아티, 사그레도 심플리초라고 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화책에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만화책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살비아티, 사그레도 심플리초 있잖아요. 살비아티가 주인공이에요. 살비아티는 지동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와 거꾸로요. 너무 빨리빨리 가주세요. 한참 더 어렵습니다. 그 살비아티는 지동설주의자여가지고 그 갈릴레오와
코페수 상장하고 저 건너편에는 심플리션 천동설 주제예요. 예. 심플한 사람이에요. 예. 가운데는 사그레든 손석희예요, 완전히. 주에서 공정한 사회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공정해 보이지 않지 한자 치우쳐 있잖아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 사회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토론할 예. 때 보면 뭐 성내가지고 흥분하니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되게 똑똑해서 사회자가 A 씨 주장은 이런 거군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청중들도 알고 이 토론 상대방도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자 그러면 자꾸 대통령 선거 토론 사회반 생각해주고 당신들 A 후보 5분 얘기해서 그만해. 야, B 후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저 때는 어떤 장면이냐면 심플로 제가 뭔가 복잡하게 천둥서 설명했는데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유 살비아티 지금 쟤 뭐라는 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른다는 거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심플리초가 뭔가 복잡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이야기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살비아티가 사그레도가 심플리초 쟤 뭐라고 나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 살비아티가 상대방 이론을 대신 정리해줘요. 왜냐하면 토론할 때 A는 A 다시라는 걸 얘기했는데 B는 A 다시인지 모르고 A 투 다시로 이해하면 되잖아. 예. 내가 확인합니다. 과학자들 대화가 이거예요. 지금 심플리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을 이용해서 천체는 완벽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그 말이지.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 너 내 말 잘 듣고 있어.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처음에 한번 정리를 해요. 토론할 예. 때. 두 번째가 중요한 건 칭찬해요. 이게 일단 칭찬을 깔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저께 밤하늘을 봤거든. 예. 내가 밤하늘을 봤더니 100년 전 하늘, 200년 하늘과 똑같더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나는 100년 전 천무도, 200년 전 천무도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걸 알았지. 야,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대단하지 않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배워야 돼. 그 상대방한테 심플리초는 야, 쟤는 상대방인 줄 알았더니 우리 선생님을 잘 이해하고 있네라고 하는 게 내 말도 잘 들었고 호감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칭찬했어요. 정리하고 칭찬 토론 아니잖아요. 예. 상대방을 지적해줘. 예. 그러니까 지적합니다. 다만 하면서 다만 내가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없던 별도 생기잖아요. 이게 초신성이에요. 다음 슬라이드가 빠져야 돼. 초신성이고 태양의 흑점도 왔다 갔다 하고 없던 해성도 보이잖아요. 나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천체를 완벽하고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고 이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때 심플레초 더 중요해. 그러네. 나는 평생에 아리스토텔레스 질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차마 꼼꼼하게 못 보신 분이 있는 거구나라고 인정하고 합니다. 토론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저는 심플레초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플레초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에서 막 이야기했더니 예. 또 사그라도 이해 못하겠는 거야. 살비아티, 쟤 뭐라는 거야? 지금 심플리초는 아리스토텔레스 말씀 중에서 하늘의 천체는 매끈하고 지구는 거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구가 얼마나 거칠어요. 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전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금성도 매끈해 보이고 화성도 매끈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만 망원경도 없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 우리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력을 배워야 돼요. 우리 그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면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신 정리하고 칭찬했잖아요. 세 번째가 다만 내가 망원경으로 달을 봤어요. 망원경으로 달을 봤더니 저게 생기더라고.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높낮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하늘 천체는 다 매끄러운 생각하는데 적어도 달만큼은 쟁반처럼 매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단 정리하고 칭찬하고 세 번째 거기에 해당한 다 그만큼만 야 너는 통찰적으로 너는 다 틀렸어 엉망진창이 아니라 다 좋은데 요건 좀 아니지 않아 라면서 계속 토론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한기 기자님은 뭐 비행기 KTX 타보셨잖아요. 그죠? 그 쏜살 같은 비행기에서 뭐 내 공을 던졌어. 이 공이 어떻게 될까요? 공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비행기 갔잖아요. 그럼 이 공이 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떨어지죠. 놀랍게 여기 떨어지잖아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 실내니까 비행기 아니니까. 비행기 아니니까 그럼 트럭 짐칸이었어요. 트럭 짐칸에서 공을 던졌어. 그 공이 트럭 바깥으로 떨어질까요? 내 손에 떨어질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 손에 떨어집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써먹었어요. 너 공 던져봐. 아무리 높이 던져도 그 공은 네 손에 떨어지지. 이건 지구가 꼼짝도 안 한다는 거야. 만약에 지구가 움직이면서 네가 던진 공이
이 손 떨어져서 이 옆에 떨어지겠지. 오.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뉴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뉴턴이 언제 태어나냐면 갈릴레오가 죽은 애 태어나거든요. 아무도 이거 설명하지 못하는 건데 갈릴레오 설명해요. 자, 가만히 선 데서 배에서 공을 떠들었어. 공이 어떻게 돛대 밑에 떨어지겠지. 예. 움직이는 배에서 어떨까? 움직이는 배에 떨어지면 너희 말은 뒤에 떨어진다는 거잖아. 아, 근데 내가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는데 해봤거든. 해봤더니 움직이는 배에서도 그냥 돛대 밑에 떨어져요. 이게 돛대 밑에 떨어졌다 가지고 배가 정지한 게 아니잖아. 예. 배는 이미 움직였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던진 공이 내 손에 떨어졌다 가지고 지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을 잘했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을 잘했지만 갈릴레오 설명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던진 공이 내 손에 떨어졌다 가지고 지구가 정지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 토론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금성에서 예. 금성의 모양이 바뀌는 것들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목성에도 달도 나타나고 목성 달이 4개나 있고 예. 이제 톤이 쌓이니까 거기 있던 사이버드 사그레도가 야 3일 동안 토론해봤으면 됐어. 해봤더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우주체의 지동설을 아주 간단하게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던 옛날 우주체계 천동설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워.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겼다면 우리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격언을 버려야 될 것 같아. 과학자는 어떤 격언을 갖고 있냐면 예. 자연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어. 자연이 일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거든요. 어. 자연에 존재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공이 똑바로 떨어지고 공이 이렇게 떨어지니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천동설도 설명하고 지동설 설명하는데 천동설은 복잡하게 설명하고 지동설 간단하게 설명하잖아. 예.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다고 하자고 끝날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갈리려고 토론을 하루 도와줘요. 밀물과 썰물 갖고. 자, 밀물과 썰물은 왜 생깁니까? 그 달이 끌어당기는 달의 힘 때문에 예. 생기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걸 만류인력이라 하지만 예. 달의 힘 때문이에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래요? 달의 모양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달라집니다. 달이 보름달이 뜨거나 금음달이 뜨잖아요. 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단하네요. 그거 사실은 그 어떤 분들은 다 하는 거예요. 왜 낚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면 밀물과 썰물 차이가 커요. 그냥 살이라고 해요. 반달이면 반대로 밀물과 썰물 차이가 작아요. 그 조금이라 그래요. 그렇죠. 달의 모양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달라지니까 밀물과 썰물은 달의 힘 때문에 생긴 걸 알고 있었는데 갈릴레오는 엉뚱한 얘기예요. 세수대 들고 한 바퀴 돌아봐. 예. 찰랑찰랑 되겠지. 지구는 자전뿐만 공전도 알건 세수대 돌면서 빙글빙글 돌아봐. 어떻게 해서 세수대 물이 출렁출렁 되겠지. 이게 밀물과 썰물에서 우게 돼요. 자, 밀물과 썰물에 대해서는 천동설주의자들이 말이 맞습니까? 지동설주의자들이 맞습니까? 천동설주의자들이 말이 맞습니다. 예. 갈릴레오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 어떤 과학자들요 다 알지 못해요. 과학자들 자기 범위만 벗어나면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코페르쿠스에게 너무나 어려워서 딴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갈릴레오는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설마 갈릴레오 혼자 있을 리는 없죠. 딴 사람도 이해한 사람이 있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그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티코 브라이는 역상 최고의 관측자예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현재 천문학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저 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는 벗어났는데 교회의 권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벗어나서 태양이 중심인 거예요. 예. 태양을 중심해서 행성들이 돌아요. 그 태양계가 있는데 예. 지구는 예외야. 왜? 지구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인간의 몸을 품고 땅을 직접 밟았어. 지구는. 하나님이 직접 밟은 지구가 다른 천체를 돈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문명이 명확하게 행성들 태양을 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도는 태양계를 만들어 놓고 이 태양계가 지구를 돈다고 한 거죠. 이건 천동설도 아니고 지동설도 아니에요. 저 완벽한 천동설은 일식과 원칙 정확히 계산하는데 이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과학은 저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첫 번째 질문 돌아왔습니다. 천동설은 과학일까 하는 거죠. 천동설을 살펴보면요, 천동설 일단 관측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예. 관측을 하늘을 보는 거예요. 관측에서 별, 행성, 지구, 달의 운동을 봅니다. 예. 이 관측을 통해서 이런 거 했더니 그럼 척이 모형을 만들었어. 그렇다면 모든 천체를 지구를 지구에서 돌고 있겠구나. 그렇다면 밤중에 별은 어떻게 될까? 그 별은 아마도 북극성 중심으로 돌겠는데 일주 운동을 하겠는데 예측을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엉뚱한 걸 본 거야. 아까 화성 역행. 그렇죠. 당황했죠. 당황했지만 새로운 장치를 붙여. 예. 주전을 붙이게 해결돼. 또 예.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다른 장치를 붙여. 점점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지구 중심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성에 달이 있고 금성에 변화하니까 이건 도저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과학 혁명이 일어납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죠. 관측, 초기 모형, 예측, 새로운 관측, 수정 모형, 반증, 과학 혁명은 다 과학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천동설에는 과학의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천동설은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과학이네요. 과학은 과학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과학입니다. 음.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요. 100분의 1 아니고 억분의 1이 아니고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요. 축구장 300개 돼요. 학교 축구장 말고 상암 경기장, 올림픽 축구장 한 300개 되는 거. 어마어마한 큰 거잖아요. 예. 그 네모렇게 놔둔 거예요. 한 가운데 태양이 있어야겠죠. 예. 그 태양인데 태양은 사과예요. 사과. 지름 14cm 되는 거예요. 예. 제일 끝에 천왕星행성 있잖아요. 엄청 큰 행성이죠. 쟤네는 콩알쯤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시면 그러니까 이름이 쫙 나올 거예요. 제일 뒤에 수금지화가 있고 제 수금지화, 목토, 천해가 있는 거잖아요. 예. 태양이 사과란다면 천왕星행성은 콩알이에요. 목성, 토성은 왜 구슬 치게 했던 유리 구슬 있죠. 예, 유리 구슬. 그 수금지화는 모나미 일어산 볼펜 그때만 돌돌 도는 거 있어요. 볼이요. 볼, 예, 쇠볼 있잖아요. 예, 볼펜의 볼. 그러니까 축구장 300개에다가 사과 하나 놔두고 볼펜 끝에 볼 4개 놔두고 유리 구슬 2개 놔두고 콩알 2개 놔두면 그게 태양계인 거예요. 그게 실제 사이즈를 축소한 100억 거죠. 분의 축소하면 100억 분의 1을 그러니까 축소하면 비율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 하면 대충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우주를 갖다가 우린 유니버스 코스모스 배웠는데 유학 가면 다 스페이스라 그런 거예요. 유니버스 말 쓰지도 않아요. 왜 스페이스? 난 스페이스 빈 공간. 왜 스페이스라고 왜 뭐가 있는데 왜 빈 공간이냐? 내가 이해가 돼요. 축구장 300개, 사과 하나, 볼펜 끝에 볼 4개, 콩알 2개, 유리수술 2개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충분한 거죠. 우주가 너무 크니까 지금까지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1.3초 안 거리는 달까지 가본 사람이 21명이에요. 근처까지 내려서 12명밖에 안 됩니다. 화성 3분 2초 거리인데 가장 가깝고 아무도 못 가봤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니까 아무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동설이 맞다는 건 천동설에서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부인하다 보니까 지동설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의 저런 과학적인 관측과 이제 그 추정과 이제 그 가설 증명 이런 게 없었으면 솔직히 지동설로 그냥 갑자기 지동설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천동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동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한 게 고등학교 때 천동설 배워야 된다. 천동설을 배워야 과학이 뭔지, 과학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천동설은 틀렸어. 지동설이 맞아.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과학은 진리가 아닌데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300수십 년 전에 살았던 갈릴레오는 천문학자예요. 예. 저는 생화학자입니다. 예. DNA, RNA 이런 예. 거. 천문학자 갈릴레오와 생화학자 이정모를 비교하면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관장님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한참 300수십을 줄- 몰랐겠어요. 보면요, 나 숫자를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극에서 0m/s 속도가 제로래요. 예. 적도는 463m/s. 극에선 제로고 적도는 크대. 예. 이게 뭘까요? 글쎄요. 저게 지구의 자전 속도입니다. 아, 자전 속도예요. 그러니까 극에서 0이 될 수밖에 없죠. 아, 그 축이니까 축이니까 돌질 않으니까. 예. 그다음에 숫자를 보시면 우리가 앉아 있는 게 370m/s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앉아 있지만 1초 370m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마라도프는 더 빨리 돌아요. 정신없어요. 남쪽에 적도 쪽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로인데 그러니까 적도를 갖춰 똑같은 시간에 모든 지구는 다 유도와 상관없이 한 바퀴를 돌잖아요. 예. 근데 그건 적도는 많이 돌아다니까 속도가 훨씬 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 속도가 뭐냐면 초속 30km가 있어요. 예. 저거 뭐냐면 태양이 공전하는 속도입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예요. 예. 1초에 30km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 정신없는 게 1초에 370m 돌면서 30km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아까 우리가 그냥 그 완전히 한국에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갈릴레오가 알고 있었어요. 갈릴레오가 몰랐던 게 저거 초속 220km입니다. 저게 뭐냐면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태양도 날아갑니다. 태양이 2억 2,500만 년에 은하를 한 바퀴 돌아요. 예. 그 날아가 속도가 220km예요. 그거 몰랐어요. 왜? 갈릴레오 우주가 중심이 태양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대단한 거죠. 초속 220km 날아가는 태양을 돌면서 초속 30km 돌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지구가. 또 달은 또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걸 또 그러니까 갈릴레오 저거 몰랐어요. 예. 잘 봅시다. 옛날에 저 중심이 지구였다가 예. 바뀌었죠. 그 당시 과학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갈릴레오에서 중심이 태양이 됐어요. 예. 그럼 지금은 태양이 아니라 은하의 중심이 된 거죠. 예. 지금은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답인 거예요. 과학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셔야지 과학자에게 모여서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천동설 지동설 넘을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였냐면 목석이 다 4개 발견한 거였어요. 예. 근데 제가 학교에 배울 때는 이미 13개였어요. 음. 그러다가 칼색은 책을 쓸 때 17개 됐고요. 5년 전에는 62개가 됩니다. 4년 전에는 79개가 됐어요. 올해 2월 때는 92개가 됐어요. 계속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달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 큰 대기업이 조그만 것들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가장 작은 입자가 뭐였어요? 원자? 원자, 아톰이 예. 쪼갤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였어요. 예. 근데 원자가 제일 작나요? 원자 한가운데 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 노르버드가 노벨 화학상 받았단 말이에요. 예. 물리학자이고 화학상 줬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핵이 제일 작은 입자냐? 핵이 얼마나 작냐면요. 수소 원자가 올림픽 축구장이라면 월드컵 축구장이라면 예. 핵은 그 한가운데 안 센터 서클 앉아 있는 무당벌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자도 텅 비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핵이 제일 작은 거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가지고 뭐 체주이 이런 사람이 노벨상 받고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이 제일 작은 거냐? 그것도 세계 코크로 되어 있잖아요. 예. 코크가 과연 끝일까? 우리는 거기 끝이라고 있지만 거기 끝이 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잠정적인 우리가 의심을 하면 거기에 잠정적인 답을 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천동설은 과학일까 이런 주제로 우리가 특별히 따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도 모든 걸 다 알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되게 확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른단 말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 대화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단 모른다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겠어 하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과거때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의심하고 질문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법이 있는데 살비한테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정리하죠. 자기가 오해하지 않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리해보고 확인하고 칭찬해요. 딱 칭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비판을 합니다. 넌 통째로 틀었어, 난 다 틀었어가 아니라 다 좋은데 이건 이상하는 거죠. 근데 이 대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동설 주의자였어요.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평생 진리인 줄 알았던 것을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이 천동설, 지동설 공개 대화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아까 그 대화 갈릴레오 책 대화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책 소개나 이런 걸 보니까 갈릴레오의 그 지동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그 종교와 과학의 갈등에만 그 포커싱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낡은 과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포인트 삼아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써 있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12번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책이 제가 여러분께 이번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두 주책에 대한 갈릴레오 갈레이.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게 그 다음 책 보면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천동설과 지동설 두 책에 관하여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있는데 어차피 안을 볼 건 아니니까 저희 가방에 그대로 있는데요. 갈릴레오 갈레이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입니다. 대화가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 세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의 대화가 한때 서울대 교수님들이 선정한 서울대생들이 읽어야 될 서양 고전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서울대 교수님들은 책도 안 읽고서 이거 막 목록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뇌피셜이에요. 서울대 대학 도서관에서 모든 교수님들에게 이런 목록을 만들 테니까 추천해 주세요 했을 거예요. 이공대 교수님들이 무슨 서양 고전을 읽으시겠어요. 바쁘신 분들이. 근데 뭔가 대답을 해야죠. 성의 있게. 근데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뭔가 배웠는데 뭐 있지? 코페르니쿠스 책 찾아보니까
천구의 뭐 새로운 천구 해전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추천해야지. 아마 이공대 교수님들이 절반은 그 책 추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도서관에서 당연히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이 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우주 체계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때는 우리는 나와 있죠. 지금은 나와 있는데 그 읽을 필요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급에서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는 재밌게 읽어요. 연극 대본처럼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 최초의 교양 과학서인 거예요. 아 그리고 글솜씨가 좋다라는 평이더라고요. 갈릴레오가 그래요. 갈릴레오가 했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 능력이에요. 왜 내가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전달을 잘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 사이언스 북스는 천동소설 지성소설 두 책에 관한 대화인데요. 책 꽂아 두면 정말로 멋있어요. 폼이 납니다. 그러니까 뽀다구가 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군데군데 읽으면 아, 이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구나,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해설서를 대화책은 너무 복잡하고 변두리 얘기가 많으니까 변두리가 재밌긴 하지만 본질에 들어가 그 식을 번역하고 싶다. 그 독일어 영어로 많이 읽었어요. 해설서를 찾아서. 근데 해설서가 더 복잡해. 그럴 뻔 뭘 해설서를 읽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치웠는데 정작 좋은 해설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주니어 클래식 7권. 그러니까 저 주니어 클래식 시리즈가 정말 과학의 옛날 과학뿐만 아니라 주니어 클래식을 청소년에 맞게 재편찬한 거예요. 저 책을 7권이 갈릴레오의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고 해설 제목이 태양계의 그림을 새로 그리다. 중고생들이 읽으면 좋게끔 쓰여진 책인 거죠. 물론 당연히 중고생을 위한 책은 성인이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과학자 보시는 게 오초로 지음이에요. 오초로 누군지 아시죠? 한결의 예, 한결 씨는 과학 기자. 지금은 그러니까 딴 가시는데 오초로 씨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영문학과를 나온 과학 기자세요. 과학 정말 좋아하세요. 과학 정말 좋아하지만 과학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저 대화를 갈릴레오 책을 달달달 읽으신 거예요. 쫙 통달을 하신 다음에 해설서 쓰셨어요. 정말 잘 썼어요. 아마 과학자 보고 저 대화를 갖다가 갈릴레오 책을 해설서 쓰라고 하면요, 듬성듬성 썼을 거예요. 아 이거 보여주면 되지. 근데 오철호 기자는 자기가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친절해진 거죠. 자기가 몰랐던 거 딴 사람이 알겠어? 하나하나 촘촘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정말로 내가 권하는 책이야. 아마 저 책이 왜 세계에 안 팔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의 책은요, 제가 장담하건데 만화 갈릴레요. 주니어 클래식 나온 만화 갈릴레 두 우주책에 대한 대화. 저는 천문학과 대원생들에도 저 책 꼭 권합니다. 천문학과 대원생 천문학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다들 이 책 꼭 읽어야 돼. 왜냐면 갈릴레오 책을 해설을 해주고 갈릴레오 뭐가 틀렸는지도 보여줍니다. 저 책을 쓰신 정창훈 선생님은 서울대 천문학과 나온 천문학자예요. 뭐 천문학과 막 8명, 9명 뽑을 때 했던 분이죠. 천문학을 잘 하세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천문 잡지의 초대 편집장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문 잡지를 계속 창간하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또 창간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있어요. 천문학도 잘 알고 천문학을 설명도 할 줄 아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만화 갈릴레오 두 우주 책에 대한 대화를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라. 저 책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한번 사서 보세요. 아 근데 난 재미가 없다. 그러면 때려쳐주세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계속 보겠어요. 2008년, 2009년이라 혹시 절판되지는 않았죠?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저거는 그냥 고전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 CD가 있거든요. 종이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가는 책이죠. 만화책인데 잘 그렸어요. 그래서 만화 갈릴레이 두 우주 책에 대한 대화를 한 번 읽은데 재밌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으세요. 두 번째 읽을 때 다른 게 보입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심지어 갈릴레의 오류까지도 잘 체크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책을 두 번 읽는데 재밌다. 만화책을 3번 연달아 읽으면 약간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읽는데 재밌다 그러면 오철호 기자의 갈릴레오의 두 책에 관한 대화, 태양계 그리고 새로 기자를 딱 사가지고 읽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책도 재밌어? 그러면 사이언스 북스의 천동소설, 지성소설 두 책에 관한 대화를 사가지고 꽂아두는 거죠. 꽂아만 둬도 돼요. 꽂아만 둬도 이 새 시리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젠간 또 읽게 되잖아요. 읽다 보면 저기 만화책이나 갈릴레오라서 인용이 되는데 실제로 그
전후에는 어떤 맥락이 있는가. 우리 거기서 인용되는 거 딱 그 문장만 나오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예. 맥락이 났을까? 찾아가면서 대화까지 읽다 보면 그 대화의 제목이 대화란 말이에요. 예. 과학자의 대화법이에요. 음. 저는 저 과학자의 대화법이 그거 있잖아요. 정리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비판을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 사람을 동료로서 인정하는 이 대화법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공부법이고 우리가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의심하고 질문한 게 과학인데 저런 식으로 대화야 세상이 좀 더 명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책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선동설이 과학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거죠. 예. 저 만화 갈릴레이 예. 하고 이제 오철욱 기자가 썼던 이제 갈릴레오의 두 우주 책에 관한 대화를 읽고 나서 원래 갈릴레오가 썼던 저 대화를 읽으면 이해가 해설서를 먼저 읽고 저 읽으면 이해가 훨씬 맞습니다. 그 대화책도 재밌긴 하지만 예. 변두리가 많아서 내가 뭐가 핵심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이 대화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그 옛날의 극본 같은 거니까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미 300수년 지난 다음에는 거꾸로 오시는 게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 오철우 기자랑 정창훈 선생님, 예. 그 두 책의 강점들이 좀 다른 강점들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 순서요. 일단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점까지 보여주고 하고, 근데 갈릴레오 두 우주 책에 좀 더 깊숙해집니다. 저 초등학생까지 읽을 수 있다면 이건 중고생부터 읽을 수 있는 거고, 막 그런 식의 좀 더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저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깊숙이 들어갈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책만큼이나 좋은 해설서도 무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 세 개를 다 갖추고 있으면 예. 폼이 난다. 장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시즌 1 두 번째 방송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네. 걸 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뭐 흑백 논리나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네. 뭐 천동설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거고 지동설은 맞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동설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어떻게 또 변화될지는 모르고 지금은 실제 이미 또 지금은 또 지동설이 변화가 틀린 거고 있죠.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상황과 그거를 그 추론했던 그 과정이나 이런 그 과학적인 증명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좀 높게 사게 됐을 때 과학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갈릴레오가 굉장히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잘 비비. 예, 그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사교성이나 이제 그 예. 부침성이 좋은 거죠. 그것도 전 처음 알았습니다. 뛰어난 장점입니다. 아, 글쓰기도 잘 한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부럽기도 하고요. 예, 오늘도 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정모 관장님 덕분에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과학 여행을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뭐 무더위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과학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